새벽 5시 을지로 입구역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가운 타일 바닥에 흐릿하게 반사되고 간간히 들려오는 먼 곳의 전동차 소리만이 고요함을 깨뜨렸죠. 김수영 할머니는 무거운 청소 도구함을 끌며 플랫폼으로 향했습니다. 67세의 나이가 무색하게 빠른 걸음으로 움직이는 할머니의 뒷모습은 어쩐지 외로워 보였습니다. 오늘도 시작해볼까? 김수영 할머니의 작은 중얼거림이 텅 빈 역사에 메아리 쳤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쓰레기를 줍고 바닥을 닦고 손잡이를 소독하는 일상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10시간의 근무 동안 쉬는 시간은 겨우 1시간. 그마저도 제대로 앉아 쉬지 못하고 간단히 도시락을 까먹는 것이 전부인 고된 일과입니다. 김수영 할머니의 주름진 손은 이미 청소 도구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청소 시작 전 장갑을 끼는 손놀림은 무척이나 능숙했죠. 어서 바닥 쓸어야 6시 전에 끝나겠네. 아침 6시가 되면 출근길 인파가 몰려옵니다. 그때부터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청소하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할머니는 빗자루로 바닥을 쓸며 곳곳에 버려진 쓰레기들을 모았습니다. 커피컵, 과자봉지, 신문지. 사람들이 무심코 버린 흔적들이 할머니의 손끝에서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6시 반 역사는 점점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의 회사원들과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분주히 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김수영 할머니는 벽 쪽으로 몸을 붙이며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할머니 옆을 지나가며 얼굴을 찡그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휴, 냄새. 작게 중얼거리는 소리였지만 할머니의 귀에 또렷이 들렸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런 반응은 처음이 아니었으니까요. 때로는 더 노골적인 시선과 말들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에 집중할 뿐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니까. 그래, 더러운 일이지. 속으로 중얼거리며 할머니는 다시 걸레를 들었습니다. 청소부라는 직업이 가진 편견과 무시. 할머니는 그것을 매일같이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아니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기에 그저 견뎌낼 뿐이었죠. 오전 9시 아침 러시아워가 끝나고 역사는 잠시 한가해졌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숨을 돌리며 벤치에 앉았습니다. 다리가 아팠습니다. 허리도 아팠습니다. 아픈 곳이 없는 데가 없었지만 그래도 쉴 수는 없었습니다. 곧 영무원 휴게실 근처를 청소해야 했거든요. 아이고, 잠시만 쉬었다 가야겠네. 할머니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때는 꿈이 있었고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았고 결국 지금은 지하철 청소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숨을 내쉬며 할머니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영무원 휴게실 앞에 도착한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청소를 해야 했기 때문이었죠. 저 청소 좀 하겠습니다. 안에서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한번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영무원 한 명이 문을 열었고 할머니를 보자 짜증 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 회의 중이니까 나중에 오세요. 문이 할머니 앞에서 쾅 하고 닫혔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런 일도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는 영무원들에게 늘 투명인간 취급을 받곤 했습니다. 아니, 때로는 투명인간보다 못한 취급을 받기도 했죠. 청소부라는 이유만으로,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할머니는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한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도 일은 해야 했습니다. 할머니는 휴게실 주변부터 청소하기 시작했고 나중에 다시 와서 휴게실 안을 청소하기로 마음먹었죠. 참는 거지. 뭐, 늘 그래왔으니까. 김수영 할머니는 영무원 휴게실 앞에서 발길을 돌렸습니다. 무시당한 기분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할머니는 그저 씁쓸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청소 카트를 끌며 플랫폼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평소보다 무겁게 느껴졌어요. 항상 그런 식이었지. 할머니의 기억 속에는 비슷한 장면들이 숱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청소부라는 이유로, 나이든 여성이라는 이유로 받았던 무시와 냉대의 순간들. 특히 젊은 영무원들은 할머니를 볼 때마다 귀찮다는 표정을 숨기지 않았죠. 할머니의 존재 자체가 불편한 듯한 그 시선들이 날카로운 바늘처럼 마음을 찔렀습니다. 플랫폼에 도착한 할머니는 물걸레로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허리를 숙인 채 천천히 걸레질을 하는 모습이 마치 오랜 세월 동안 반복된 의식처럼 보였어요. 그때 플랫폼에서 소란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I'm looking for GYEONGBOKGUNG 팰러스. Can you tell me which station I should get off? 외국인 관광객의 목소리였습니다. 키가 크고 금발을 한 서양인 남성이 영무원에게 다가가 길을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분주한 출근 시간, 영무원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사리, 노 잉글리시. 영무원은 손짓과 몸짓으로 어설프게 의사를 전달하려 했지만 외국인 관광객은 더욱 답답해 보였습니다. 영무원의 얼굴은 점점 붉어졌고 주변 승객들의 시선이 쏠리자 더욱 당황한 모습을 보였어요. Can anyone help me? I need to get to GYEONGBOKGUNG 팰러스. 외국인은 주변을 둘러보며 도움을 청했지만 아침 출근길에 바쁜 사람들은 그저 스쳐 지나갈 뿐이었죠. 김수영 할머니는 이 모든 상황을 걸레질을 하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가슴 한편에서는 묘한 감정이 일렁였어요. 내가 도와줄 수 있을 텐데. 할머니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방금 전 무시당했던 기억이 생생했기 때문이었죠. 그 영무원에게 도움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난처한 표정을 보니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그저 지나치기에는 할머니의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도 도와줘야 하나? 할머니는 걸레를 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젊은 시절 할머니도 외국에서 길을 잃고 도움을 구했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때 한 현지인의 친절한 도움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그 기억이 할머니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김수영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걸레를 청소 카트에 올려놓고 외국인과 영무원이 있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영무원은 여전히 손짓으로 어떤 설명을 하려 애쓰고 있었고 외국인은 점점 더 초조해 보였어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제가 도와드릴까요? 영무원은 할머니를 보더니 무시하듯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외국인에게 천천히 다가갔어요. 할머니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영어로 대화를 나누려니 긴장되었기 때문이었죠. Excuse me, may I help you? 할머니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외국인은 놀란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청소복을 입은 노인이 영어로 말을 걸자 의아한 기색이 역력했죠. 오, yes, please. I'm trying to get to GYEONGBOKGUNG 팰러스. Could you tell me which station I should get off?
외국인의 표정이 환해졌습니다. 김수영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만에 영어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어색했지만 단어들이 하나둘씩 입에서 흘러나왔어요. You should take line 3, 더 오런지 라인, 언드겟 오프의 GYEONGBOKGUNG 스테이션. It's about 15 minutes from here. 할머니의 말에 외국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영무원은 할머니와 외국인을 번갈아 쳐다보며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몇몇 승객들도 청소부 할머니가 영어로 대화하는 모습을 신기한 듯 바라보았죠. 외국인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더 많은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궁궐 관람 시간, 주변 볼거리, 식당 추천까지. 할머니는 생각보다 쉽게 영어 단어들을 떠올리며 대답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자전거를 다시 타는 것처럼 서툴지만 점점 감을 되찾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Thank you so much. Why you are very kind. 외국인이 환한 미소와 함께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이 가슴 한편을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외국인이 떠난 후 할머니는 다시 청소 카트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할머니. 아까 그 영무원이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영무원의 표정은 조금 전과는 달랐습니다. 놀라움과 미안함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영어를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청소 카트로 돌아가 자신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할머니의 발걸음이 조금 더 가벼워진 듯했고 등이 조금 더 펴진 듯했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자신의 가치를 잠시나마 되찾은 순간이었습니다. 김수영 할머니는 그날 이후로도 변함없이 매일 아침 5시에 을지로 입구역에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영무원들의 시선이 달라진 것이었죠. 특히 외국인 관광객을 도왔던 그날의 영무원 박준호는 할머니를 마주칠 때마다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영 여사님.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영무원의 인사에 할머니는 의아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소 아줌마 혹은 그냥 거기요라고 불리던 것과는 사뭇 달랐죠. 할머니는 그저 가볍게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쌓인 벽을 하루아침에 허물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날 오전 할머니는 평소처럼 플랫폼 바닥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장갑을 낀 손으로 물기를 꼭 짜낸 걸레로 바닥을 닦는 동작이 리듬감 있게 이어졌죠. 그때였습니다. 영무원 박준호가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김수영 여사님.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박준호의 얼굴에는 어색함과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잠시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허리가 아팠지만 그것을 내색하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오랜 청소 생활로 굽어진 등을 펴려 애쓰며 할머니는 박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저번에 외국인분 도와주신 것 감사했습니다. 제가 영어를 전혀 못해서. 박준호는 머리를 긁적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저희 영무원들 사이에서 할머니 이야기가 화제가 됐어요. 그렇게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시는 분이 청소 일을 하신다는 게 놀라웠거든요. 할머니는 말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박준호의 말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 짐작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저 호기심에서 나온 말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인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혹시
어떻게 영어를 그렇게 잘하시게 된 건가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굳이 말할 필요가 있을까 싶었죠. 하지만 박준호의 눈빛에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예요. 젊었을 때 영어 강사였었지. 박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청소부 할머니가 한때 영어 강사였다는 사실이 놀라웠던 모양입니다. 할머니는 그의 반응에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청소부라는 직업이 가진 편견을 다시 한번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에는 10년 넘게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쳤어요. 그때는 꽤 괜찮은 강사였다고 생각했는데 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오래전 기억을 더듬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에 순간 젊은 시절의 빛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런데 IMF가 터지고 나서 학원이 문을 닫았지. 그 후로는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결국 청소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잠시만 할 생각이었는데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잠시만 할 생각이었던 일이 어느덧 15년 차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게 흘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준호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눈에 띄지 않던 청소부 할머니를 처음으로 한 사람으로서 바라보는 듯 했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경력을 가지신 분이. 할머니는 박준호의 말을 가볍게 손짓으로 잘랐습니다. 옛날 이야기예요. 이제 그냥 청소부일 뿐이니 신경 쓰지 마세요. 할머니는 다시 걸레를 들려고 했습니다. 이런 대화는 익숙하지 않았고 불편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는 것은 아픈 기억을 건드리는 일이기도 했으니까요. 아, 그게 아니라 박준호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희 영무원들 사이에서 영어 학습 동아리가 있거든요. 지난번 외국인 관광객 사건 이후로 저희도 기본적인 영어는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할머니는 박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말이 어디로 흘러갈지 짐작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시간 되실 때 저희에게 간단한 영어 회화라도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 사례는 해드리고요. 할머니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15년 만에 누군가 자신에게 영어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오래전 꿈꾸던 자신의 모습, 학생들 앞에서 열정적으로 영어를 가르치던 그 시절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이미 나이가 많고 할머니는 망설였습니다. 과연 자신이 아직도 영어를 가르칠 수 있을지, 그리고 영무원들이 진심으로 자신에게 배우고 싶어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시다면요. 저희가 퇴근 후에 1시간 정도만 시간을 내볼까 해요. 할머니께서 편하신 시간에 맞춰서요. 박준호의 말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매일 같은 일상에서 벗어나 예전의 자신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과연 잘할 수 있을지, 영무원들이 자신을 진지하게 대할지 생각해 볼게요. 할머니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박준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저희는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박준호는 경례를 하듯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오래전 자신이 영어 강사였을 때의 기억, 학생들의 밝은 표정, 그들이 조금씩 성장해가는 모습을 지켜보던 보람찬 순간들.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할머니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문득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물에 불어 거칠어진 손,
청소도구를 쥐어 굳은 살이 박힌 손가락들. 하지만 이 손으로 한때는 칠판에 영어 문장을 적고 학생들의 과제를 첨삭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김수영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잔잔한 파문이 일었습니다. 영무원 박준호의 제안은 할머니에게 두려움과 설렘을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청소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과연 다시 영어를 가르칠 수 있을까? 15년의 공백이 할머니를 망설이게 했습니다. 영어 교육도 많이 바뀌었을 테고 자신의 지식이 아직 유효한지도 의문이었죠. 무엇보다 영무원들이 정말 자신에게 배우고 싶어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일시적인 관심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작은 원룸 아파트에 도착한 할머니는 낡은 책장 앞에 서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인 상자를 열자 젊은 시절 사용하던 영어 교재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잉글리시 컨버세이션 포 비기너즈, 어드밴스드 그래머 인 유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책을 하나씩 꺼내 들었습니다. 책장을 넘기자 곳곳에 적혀 있는 메모와 필기들이 보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열심이었지. 할머니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던 시절 매일 밤 교환을 준비하고 문법을 공부하던 그 열정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자신은 꿈이 있었고 목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IMF 이후 모든 것이 무너졌고 이제는 그저 청소부로 살아가는 노인이 되어 있었죠. 할머니는 책상에 앉아 오래된 교재를 펼쳤습니다. 영어 문장들을 읽어보니 아직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작은 노트에 간단한 회화 예문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역에서 자주 사용할 수 있는 영어 표현들이라는 제목 아래 할머니는 하나둘씩 문장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위치 플랫폼 4 라인 3? The next train will arrive in 5 minutes. 이런 기본적인 표현부터 시작해서 길 안내, 시간 표현, 간단한 인사말까지 할머니의 손은 점점 빨라졌고 머릿속에는 교환 구성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밤이 깊어졌지만 할머니는 그것도 모른 채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까? 다음 날 김수영 할머니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을지로 입구역에 도착했습니다. 가방 속에는 어젯밤 준비한 간단한 교환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직 박준호에게 정확한 답을 주지는 않았지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준비해 온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소처럼 묵묵히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어제와 달리 조금 들떠 있었습니다. 오전 근무 시간 할머니는 영무원 휴게실 앞을 지나가다 박준호를 마주쳤습니다. 그는 할머니를 보자 환한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김수영 여사님, 어제 말씀드린 건 생각해 보셨나요? 할머니는 망설였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이미 교환을 준비했고 마음은 기울어져 있었지만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자신이 영무원들 앞에서 강사로 서는 것이 맞는 일인지 그들이 자신을 존중해 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생각 중이에요. 할머니의 대답에 박준호는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곧 밝은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저희 동아리 회원들이 정말 기대하고 있거든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를 계속하기 위해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플랫폼에서 다시 외국인들의 무리가 할머니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이번에는 가족으로 보이는 외국인 4명이 지도를 들고 길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Excuse me, where can we find
더 트랜스퍼 투 라이노? 외국인 아버지로 보이는 사람이 영무원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영무원은 영어를 전혀 모르는 듯 당황한 표정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외국인 가족의 표정이 점점 난처해졌고 아이들은 지쳐 보였습니다. 김수영 할머니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천천히 걸레를 내려놓고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조금 더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Excuse me, may I help you? You need to go to Rhino? 외국인 가족은 놀란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청소복을 입은 노인이 유창한 영어로 말을 걸자 의아한 기색이 역력했죠. 하지만 곧 안도의 표정으로 할머니에게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할머니는 차분하게 그들에게 환승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주변의 관광 명소와 맛집에 대한 정보까지 덧붙이며 할머니는 점점 예전의 자신을 되찾아가는 듯 했습니다. 외국인 가족은 진심으로 감사해하며 할머니의 친절함에 감동한 표정이었습니다. You speak excellent English. Thank you so much for your help. 외국인 아버지의 칭찬에 할머니는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할머니는 다시 청소 도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누군가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라 뒤를 돌아보니 박준호를 포함한 영무원 3명이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김수영 여사님. 박준호가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영어를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희에게 꼭 가르쳐 주세요. 다른 영무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에게 간절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김수영 할머니는 그들의 진심 어린 부탁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무시하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다른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비록 영어 실력 때문이라는 조건부 인정일지라도 할머니에게는 오랜만에 느끼는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요. 한번 해볼게요. 할머니의 말에 영무원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박준호가 기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간을 맞춰볼게요. 언제가 편하실까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청소 일정과 체력을 고려해야 했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이 괜찮을 것 같아요. 1시간 정도. 완벽합니다. 저희 휴게실에서 할까요? 아니면 다른 곳이 편하시다면. 휴게실이면 충분해요. 할머니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마음이 놓이지는 않았지만 한번 도전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자신의 삶에 작은 변화를 가져올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 주 화요일부터 시작할까요? 저희가 간식도 준비할게요. 박준호의 말에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무원들은 기쁜 표정으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고 할머니도 다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할머니의 걸음걸이는 조금 더 가벼워졌고 등이 조금 더 펴졌습니다. 오래 잊고 있던 자신의 가치와 정체성을 조금씩 되찾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첫 영어 강습 날이 다가왔습니다. 김수영 할머니는 오랜만에 느끼는 긴장감에 전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아침부터 청소 일을 하면서도 머릿속은 오후에 있을 강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걸레질을 하는 손은 기계적으로 움직였지만 마음은 이미 강의실에 가 있었죠. 정말 잘할 수 있을까? 할머니는 청소 카트를 밀며 중얼거렸습니다.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교단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영어 교육 방식도 많이 변했을 테고 무엇보다 자신의 학생들이 이제는 함께 일하는 영무원들이라는 사실이 낯설었습니다. 할머니의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사님, 오늘 첫 수업이죠? 박준호가 환한 미소로 다가왔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준호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저희 7명이 참석합니다. 모두 정말 기대하고 있어요. 7명이라는 숫자에 할머니는 긴장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수만 참여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인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준비해온 교환을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오후 6시 근무를 마친 할머니는 휴게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평소였다면 이미 집으로 향했을 시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박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7명의 영무원이 테이블 주위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할머니를 보자 일제히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갔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간식과 음료가 준비되어 있었고 벽에는 영어 회화 동아리라고 쓰인 현수막까지 걸려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들의 환대에 놀랐습니다. 자, 선생님 자리는 여기에요. 박준호가 테이블 앞쪽에 준비된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래간만에 학생들 앞에 선다는 것이 어색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가방에서 준비해온 교환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영무원들은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존중과 기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시선에 조금씩 자신감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은 김수영입니다. 영문학을 전공했고 오래전에는 영어 강사로 일했습니다. 할머니의 간단한 자기소개에 영무원들은 경청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들에게 영어 학습 경험에 대해 물었고 대부분 학창 시절 이후로 영어를 제대로 공부해 본 적이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럼 기초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군요. 오늘은 간단한 인사말과 역에서 자주 사용할 수 있는 기본 표현들을 배워볼까요? 할머니는 준비해온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영어 표현들을 하나씩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지면서 할머니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실렸습니다. 영무원들은 열심히 필기하며 할머니의 발음을 따라했습니다. Good morning. How may I help you? The next train will arrive in 5 minutes. Please mind the gap between the train and the platform. 할머니는 이런 기본적인 표현들을 가르치며 올바른 발음과 억양을 강조했습니다. 오래전 강사 시절의 습관이 자연스럽게 되살아났습니다. 할머니는 학생들에게 짝을 지어 역할극을 해보라고 제안했고 영무원들은 서로 대화를 주고받으며 즐겁게 연습했습니다. Where is the nearest exit? The nearest exit is to your right. 영무원들의 서툰 영어 발음이 휴게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할머니는 그들의 발음을 하나하나 교정해 주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가르침의 즐거움에 할머니의 얼굴에는 자연스럽게 미소가 번졌습니다. 1시간이 금세 지나갔습니다. 할머니는 다음 수업에 대한 과제를 내주며 첫 수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영무원들은 모두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 다음 수업이 기대돼요. 할머니는 그들의 열정에 감동받았습니다. 청소부로서가 아닌 선생님으로서 존중받는 느낌이 새롭고 따뜻했습니다. 할머니는 오랜만에 자신의 지식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이거 받으세요. 박준호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 받기를 망설였습니다. 이건 저희가 모금한 강사료입니다. 적지만 선생님의 귀중한 시간과 지식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에요.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받았습니다. 금액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눈가에 살짝 눈물이 맺혔지만 급히 손으로 닦아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할머니는 인사를 하고 휴게실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하루는 평소와는 다른 날이었습니다. 청소부가 아닌 영어 강사로서의 자신을 다시 만난 날이었습니다. 다음 수업을 위해 더 철저히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오래된 영어 교재들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밤늦게까지 다음 수업 교환을 준비했습니다. 열정이 되살아난 느낌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김수영 할머니의 영어 강습은 을지로 입구역의 명물이 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7명이었던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 이제는 주변 역의 영무원들까지 찾아오는 인기 강좌가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아침에는 청소 일을 했지만 이제 영무원들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고하십니다. 영무원들은 할머니를 볼 때마다 반갑게 인사했고 때로는 청소를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할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공경으로 바뀌었습니다. 할머니도 점점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허리를 펴고 당당히 걷는 모습이 젊은 시절의 자신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플랫폼을 청소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외국인 부부가 지도를 들고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Excuse me, could you tell us how to get to NAMSAN Tower?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영무원 한 명이 다가와 영어로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서툴지만 열심히 영어로 안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가르침이 실제로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도 이제 기본적인 안내는 할 수 있어요. 영무원의 말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제 자신은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었습니다. 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어 강사였고 존경받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그 생각에 할머니의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여름이 막바지를 향해 가던 어느 날 을지로 입구역에는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구청에서 나온 관계자들이었습니다. 구청에서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친절한 서울 캠페인의 일환으로 지하철역 서비스 품질을 점검하고 있었죠. 김수영 할머니는 평소처럼 청소를 하며 그들의 방문을 지켜보았습니다. 이 역은 외국인 관광객 응대 서비스가 특별히 좋다고 들었습니다. 구청 관계자의 말에 역장이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저희 영무원들이 기본적인 영어 회화를 모두 할 수 있습니다. 특별 교육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김수영 할머니는 그 말을 들으며 슬쩍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이 가르친 영어 회화가 이제는 역의 자랑거리가 되었다는 사실이 뿌듯했습니다. 할머니는 묵묵히 청소를 계속했지만 귀는 그들의 대화에 기울여져 있었습니다. 그 교육은 어떻게 진행하시나요? 다른 역에도 적용해 볼 만한 사례라면 공유하고 싶습니다. 구청 관계자의 질문에 역장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다가 청소 중인 김수영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아,
저기 계신 분이 바로 저희 영어 선생님이십니다. 김수영 선생님. 역장의 부름에 할머니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구청 관계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할머니에게 향했습니다. 할머니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저희 역에 숨겨진 보물이십니다. 원어민 수준의 영어 실력을 가지신 분이셔서 저희 영무원들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고 계세요. 역장의 소개에 구청 관계자들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청소부 복장을 한 노인이 영어 선생님이라는 사실이 의아했던 모양입니다. 할머니는 그들의 시선이 불편했지만 당당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영입니다. 할머니의 인사에 구청 관계자 중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정말 놀랍네요. 어떻게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할머니는 간단히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젊은 시절 영어 강사였던 경험, 외국인 관광객을 도운 일, 그리고 영무원들과 함께하는 영어 수업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구청 관계자들은 진지하게 경청했고, 특히 구청 교육 담당자로 보이는 여성은 계속해서 메모를 하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정말 훌륭한 사례입니다. 이런 자원 활용이야말로 우리가 찾던 모범 사례군요. 구청 관계자들의 칭찬에 할머니는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 세월 무시당하고 투명인간 취급을 받던 할머니에게는 낯선 경험이었습니다. 구청 관계자들이 떠난 후 역장이 김수영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할머니는 역장실로 향했습니다. 평소에는 들어갈 일이 없던 공간이었기에 조금 긴장되었습니다. 김 선생님 앉으세요. 역장의 존중 담긴 말투에 할머니는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존중의 시선이 불쾌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것이었습니다. 방금 구청에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선생님의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다른 역으로 확대하고 싶다고 하네요. 지하철 영어 교실이라는 이름으로 정식 프로그램화 하려는 모양입니다. 할머니는 놀라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의 작은 수업이 공식 프로그램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물론 선생님께서 원하시지 않으면 거절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선생님께도 정당한 강사료가 지급될 테니까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런 제안은 꿈에도 생각해 본 적 없었습니다. 단지 영무원 몇 명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 이렇게 큰 일로 발전할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불안과 설렘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역장은 확신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선생님은 이미 충분히 능력을 증명하셨어요. 저희 영무원들의 영어 실력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아시잖아요. 할머니는 그동안의 변화를 떠올렸습니다. 처음에는 헐로조차 어색하게 발음하던 영무원들이 이제는 외국인 관광객과 간단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자신감이 생겼고 할머니를 대하는 태도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시간을 좀 주세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할머니의 대답에 역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역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청소 일을 계속하실 생각이신가요? 강사 일에만 집중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할머니는 그 질문에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67세의 나이에 새로운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15년 동안 해온 청소 일을 갑자기 그만둔다는 것도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2가지 다 하고 싶습니다. 급하게 결정하고 싶지 않아요. 역장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선생님 페이스대로 진행하세요. 할머니는 역장실을 나와 다시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기회, 새로운 도전. 할머니는 오랜만에 인생의 새 장을 열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며칠 뒤 김수영 할머니는 구청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을지로 입구역과 인근 2개 역에서 시범적으로 영어 교실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할머니는 아침에는 여전히 청소 일을 했지만 오후에는 각 역을 돌아다니며 영어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소문이 퍼지면서 할머니의 영어 교실은 점점 더 인기를 얻었습니다. 영무원뿐만 아니라 인근 상인들과 주민들까지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청에서는 할머니를 위한 교재 제작을 지원했고 작은 교실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오늘은 관광객들이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 배워볼까요? 할머니의 수업은 항상 현실적이고 실용적이었습니다. 단순한 문법 공부가 아닌 실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표현들을 중심으로 가르쳤습니다. 학생들은 열정적으로 참여했고 할머니는 그들의 성장을 지켜보며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할머니는 문득 지난 몇 개월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청소부에서 존경받는 영어 강사로 변모한 자신의 모습이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침에는 청소 도구를 들고 지하철역 바닥을 닦았습니다. 그것은 할머니의 선택이었습니다. 청소 일을 통해 만난 사람들,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는 것이 할머니에게는 여전히 중요했습니다. 바닥을 닦으며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변할 수 있어. 나도 변했고 그들도 변했어. 이제 할머니를 바라보는 승객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무시와 냉대 대신 존중과 감사의 눈빛이 돌아왔습니다. 청소라는 직업 자체가 아니라 그 일을 하는 사람을 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가을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오던 10월의 어느 날 을지로 입구역은 평소보다 분주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들과 지역 언론인들이 모여 작은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하철 영어 교실 프로그램의 공식 출범식이었습니다. 김수영 할머니는 평소처럼 아침 일찍 청소 일을 시작했지만 가슴은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으니까요. 김 선생님, 이쪽으로 오세요. 인터뷰 준비해야 합니다. 역장의 부름에 할머니는 청소 도구를 정리하고 그를 따라갔습니다. 할머니는 깨끗하게 다림질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입어보는 정장이 어색했지만 경쾌한 느낌도 있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마치 15년 전으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긴장되시나요? 역장의 물음에 할머니는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조금요. 이런 관심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걱정 마세요. 선생님은 이미 충분히 증명하셨잖아요. 그냥 평소처럼 하시면 됩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 2달 동안 할머니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김수영 할머니는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었습니다. 지하철 영어 교실의 책임 강사였고 서울시 실버 인재 활용 프로젝트의 모범 사례였습니다. 구청과 시청에서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싶어 했고 할머니도 이제는 그런 관심이 부담스럽지만은 않았습니다. 행사장에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구청장, 시의원, 지하철 공사 관계자들, 그리고 할머니의 학생들이었던 영무원들까지 모두가 할머니를 주인공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심호흡을 하며 행사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지하철 영어 교실을 이끌어 주실 김수영 선생님입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수많은 얼굴들이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들의 시선 속에서 존경과 기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영입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젊은 시절 영어 강사였던 경험, IMF 이후 겪었던 어려움, 청소부로 일하며 느꼈던 소외감,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과의 만남을 통해 다시 찾게 된 자신의 가치. 할머니의 담담한 이야기에 청중들은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이 단순한 영어 교육을 넘어 사람들 사이의 벽을 허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청소부도 영무원도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할머니의 진심 어린 말에 큰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구청장이 나서서 할머니에게 감사패를 전달했고 지하철 영어 교실 프로그램의 공식 출범을 선언했습니다. 이제 이 프로그램은 서울 전역의 10개역으로 확대될 예정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기자들이 할머니에게 모여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점차 편안하게 질문에 답했습니다. 김 선생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우선은 이 프로그램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청소부를 위한 영어 교실도 열고 싶습니다. 저처럼 숨겨진 재능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실 테니까요. 기자들은 할머니의 말을 열심히 받아 적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다음 날 신문과 방송에 소개될 예정이었습니다. 청소부에서 영어 강사로 67세 김수영 할머니의 인생 역전이라는 제목으로요. 인터뷰를 마친 후 할머니는 조용히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할머니의 첫 학생들이었던 영무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할머니를 보자 일제히 기립하여 박수를 보냈습니다.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우리 선생님이 드디어 인정받으셨네요. 할머니는 그들의 진심 어린 축하에 감동받았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자신을 무시하던 이들이었지만 이제는 진정한 존경을 담아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모두 고마워요. 여러분이 없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할머니의 말에 박준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저희가 감사드려야죠. 선생님 덕분에 저희는 단순히 영어만 배운 게 아니에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다른 영무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들의 말에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이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는 사실이 할머니에게는 무엇보다 큰 보람이었습니다. 행사가 모두 끝나고 할머니는 평소처럼 청소 도구를 들었습니다. 역장이 놀란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쉬셔도 되는데.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아직 청소부이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이 일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준 거잖아요. 역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할머니의 겸손함과 성실함에 감동받은 듯 했습니다. 할머니는 묵묵히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습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허리를 꼿꼿이 펴고 당당한 표정으로 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가 플랫폼을 청소하고 있을 때 한 어린 소녀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할머니가 영어 선생님이라면서요? 할머니는 놀라서 소녀를 바라보았습니다. 10살 정도로 보이는 소녀의 눈에는 호기심과 존경심이 가득했습니다.
맞아요. 영어를 가르치고 있어. 와, 멋있어요. 저도 할머니처럼 영어 잘하고 싶어요. 소녀의 순수한 감탄에 할머니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청소부 할머니를 보고 얼굴을 찡그리던 아이들이었는데 이제는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누구나 할 수 있어. 너도 분명히 잘할 수 있을 거야. 소녀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엄마 손에 이끌려 전동차에 올라갔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요. 저녁이 되어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작은 원룸 아파트는 여전히 같은 모습이었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접어두었던 꿈을 다시 펼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부터는 더 많은 역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그 생각에 할머니는 설레는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김수영 할머니의 지하철 영어 교실은 서울의 명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지하철 내 광고판에는 할머니의 사진과 함께 프로그램 소개가 걸려 있었고 할머니의 이야기는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졌습니다. 할머니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고 특히 은퇴 후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노년층에게 큰 영감이 되었습니다. 어느 맑은 5월의 아침, 할머니는 여느 때와 같이 을지로 입구역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주 3일만 청소 일을 하고 나머지는 영어 교실에 전념하는 방식으로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구청에서는 할머니에게 청소 일을 완전히 그만두고 강의에만 집중하라고 권했지만 할머니는 고사했죠. 청소부로서의 경험이 자신의 가르침에 깊이를 더해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김수영 선생님, 익숙한 목소리에 할머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준호가 다급한 표정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큰일 났습니다. 방금 연락받았는데 외국 기자단이 저희 역에 온다고 합니다. 서울 지하철 시스템을 취재하러 왔다가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인터뷰를 요청했대요. 할머니는 놀라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국내 언론은 몇 번 대해본 적이 있었지만 외국 기자단은 처음이었습니다. 더구나 그들과 영어로 대화해야 한다는 생각에 갑자기 긴장되었습니다. 저는 준비가 안 됐는데.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준호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안심시켰습니다. 걱정 마세요, 선생님. 선생님은 충분히 준비되어 있어요. 그냥 평소처럼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의 이야기는 어떤 언어로든 감동적이니까요. 할머니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다잡았습니다. 그동안 많은 변화를 겪으며 성장해왔고 이제는 예전의 소심한 청소부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이 기회를 맞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알겠어요. 언제 오나요? 1시간 후에요. 지금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할머니는 청소 도구를 정리하고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머리를 단정히 정리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할머니의 모습은 한 해 전과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고 눈빛은 생기로 빛났습니다. 할머니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정말 많이 변했구나. 1시간 후 외국 기자단이 을지로 입구역에 도착했습니다. BBC, CNN 등 유명 방송사 기자들이 포함된 10명 정도의 인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 플랫폼으로 나갔습니다. 첫인상부터 좋게 하기 위해
영어로 인사를 준비했습니다. Welcome to EULJIRO 스테이션. 임킴 수-0. Nice to meet you all. 할머니의 유창한 영어에 기자들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통역사를 대동해 왔지만 할머니와는 직접 영어로 대화가 가능했습니다. 인터뷰는 영무원 휴게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점차 편안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I started as a cleaner 15 years ago after losing my job as an English teacher during the financial crisis. For many years, I was just a cleaner that nobody noticed. But one day, a foreign tourist needed help, and I decided to step in. 할머니는 자신의 경험을 진솔하게 풀어냈습니다. 무시당하고 소외되었던 시간들, 우연한 기회에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게 된 순간, 그리고 영무원들과 함께 성장해온 과정까지 할머니의 이야기는 이제 청소부의 이야기를 넘어 인간의 가치와 존엄에 관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What's the most important lesson YOUVE learned from this experience? 한 기자의 질문에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I believe that every person has hidden talents and values that are not always visible. Society often judges people based on their appearance or job, but all much more than what we do for a living. My story is about seeing beyond those labels and recognizing the human being behind them. 할머니의 대답에 기자들은 깊이 공감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터뷰는 2시간 가까이 이어졌고 할머니는 기자들의 모든 질문에 성실하게 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자들은 할머니의 수업 현장을 촬영하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Of course. We have a class scheduled this afternoon. YOURE welcome to join us. 오후 3시 할머니의 영어 교실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날은 특별히 다양한 지하철역에서 온 영무원들과 청소부들이 모였습니다. 외국 기자단의 방문 소식을 듣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한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들 앞에 당당히 섰습니다. Today, well learn useful expressions for giving directions to tourists. 할머니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수업을 이끌었습니다. 학생들은 열정적으로 참여했고 기자들은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수업 중간에 할머니는 학생들을 둘씩 짝지어 역할극을 시켰고 그들은 서툴지만 열심히 영어로 대화했습니다. 그 모습은 감동적이었고 할머니의 교육 방식은 전통적인 영어 수업과는 달리 실용적이고 현장감이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기자들은 학생들과도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한 청소부 여성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김수영 선생님은 우리에게 영어만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자존감과 희망을 주셨어요. 이제 저는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라 영어를 배우는 학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저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말을 영어로 통역해 들은 기자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스토리를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의 이야기였습니다. 취재를 마친 기자단은 할머니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보도를 통해 할머니의 이야기가 전 세계에 알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자신의 경험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랐습니다. 기자단이 떠난 후 할머니는 텅 빈 교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석양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칠판 앞에 서서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젊은 시절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꿈 많던 영어 강사 시절, IMF로 모든 것을 잃었던 순간들, 청소부로 일하며 느꼈던 절망과 소외, 그리고 다시 찾게 된 자신의 가치. 할머니는 교실 창가에 서서 바깥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지하철역 주변을 오가는 사람들, 그 속에는 다양한 사연을 가진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중에는 자신처럼 숨겨진 재능을 가진 이들도 많을 것입니다. 할머니는 그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지길 바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평소처럼 을지로 입구역에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의미는 달랐습니다. 청소는 더 이상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라 할머니의 선택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청소부로서 일하며 겸손함을 잃지 않고 싶었고, 다른 청소부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영무원들이 출근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모두 할머니에게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이제 김수영 할머니는 을지로 입구역의 자랑이자 모든 이들의 선생님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환한 미소로 그들에게 인사했습니다. 플랫폼에서 청소를 하던 중 할머니는 한 젊은 청소부 여성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영어로 길을 안내하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 여성은 할머니의 영어 교실 학생 중 한 명이었습니다. 서툴지만 열심히 영어로 대화하는 모습에 할머니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역시 사람은 변할 수 있어. 할머니는 중얼거렸습니다. 자신도 변했고, 영무원들도 변했고, 이제 다른 청소부들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할머니가 바라던 변화였습니다. 직업에 따라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모든 이들이 존중받는 세상. 할머니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작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생각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저녁 할머니는 퇴근길에 역장실로 불려갔습니다. 역장은 할머니에게 서울시에서 온 공문을 보여주었습니다. 선생님, 좋은 소식입니다. 서울시에서 실버 인재 발굴 및 활용 프로젝트를 확대하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선생님을 프로젝트 자문위원으로 모시고 싶다고 하네요. 할머니는 놀라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문위원이라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선생님 같은 숨겨진 재능을 가진 노년층을 발굴하고 그들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선생님의 사례가 모티브가 되었다고 하네요. 할머니는 감격에 겨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된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할머니는 역장과 악수를 나누고 역을 나섰습니다. 초저녁의 선선한 바람이 할머니의 얼굴을 스쳤고 할머니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기 시작했고 할머니의 마음속에도 희망의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의 새로운 여정은 이제 시작이구나. 김수영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삶은 새로운 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청소부에서 영어 강사로, 그리고 이제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멘토로 할머니의 인생 이야기는 계속해서 새롭게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이 되어 퍼져나갔습니다.